도와주려는 사람들도 내가 혼자서 어우, 아둥바둥 여러 가지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수은 이제는 싸서 사람들이 가래처럼 마음을 좀 써주는 거죠. 타액 나오게 내가 만들고요. 힘들어 목에서 보이면 좀 수은이에요. 도와주려고 수은 테러예요. 하고 내가 해주는 것에 경련제 대해서 쏘고요. 인정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살인캐스는 어마어마하게 갖다 하다 때려부시면 보니까 넘깁니다. 여러분이 마음적으로 상당히 몽롱하게 행복할 것 맞추자고요. 같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적으로도 12월 5일 8시 이렇게 17분이에요. 두 가지 카드를 보면 사실은 둘 다 카메라 키니까는 지금 이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관계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전 세계인들이 지금 비상사태, WHO의 비상사태로 이 긴급대응팀을 구성해서 나치하고 731 방역팀, 방역부대였죠. 정신과 의사들. 그들의 학술을 미국이 의료 정신과 의사들을 전부 신경적용제를 사다가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이 방역부대 포트 패트릭이라는 미 육군 방역부대에 데려가가지고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MK 울트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든 것이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하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만들어낸 거예요. 심리치료는 집단괴롭힘, 외부치료는 화학무기 테러, 신경작용제. 이것이 방역 시스템이에요. 나치하고 731이 만든 정신과 의사들이 그 방역 부대에서 전시를 이용해서 만든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WHO가 방역을 해야 된다. 양성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들까지. 지금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전부 등록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2024년 12월 달인데 벌써 작년에 양성 무증상으로 다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WHO의 비밀 방역팀, 나치하고 731 방역팀 정신과 의사들의 후손들이죠. 그 학술을 이어받아서 하는 인간 살처분을 하는 나치즘,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로 인간 살처분을 하는 방역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상사태 경비 계엄령을 국민들 몰래 선포해가지고 각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주권, 생명권, 재산권을 파괴하고 빼앗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양성 무증상자들을 직접적으로 자타에게 가하는 정신질환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자살과 범죄, 질병사,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나치 731이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나치 731의 그 연구 자료하고 의료인들을 데려다가 만든 게 마인드 컨트롤이죠.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건 조종이라는 얘기예요. 심리치료, 시민들을 이용해서 환경을 조종하고 외부치료 신경작용제로 이 사람들을 조종을 해서 자살, 질병사, 사고사를 위장하는 범죄자로 만드는 조종 시스템이에요. 이걸 연구한 거예요. 나치하고 731이.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만든 것은 나치하고 731의 정신과 의사들이 신경작용제하고 나치즘으로 심리치료, 외부치료죠. 이것으로 국민들을 자살시키고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는 방역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왜? 21세기에 19세기에도 마찬가지죠. 법치주의였죠. 근대 이상 현대의 법치주의에서 방역이라고 저기 구제하고 AI가 오면은 오리며 닭이며 그냥 산채로 다 때려 묻잖아요. 3급의 바이러스인데 요번에 4급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때부터 2003년도 전 세계에 번진 사스 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는 4급의 바이러스예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비밀 방역 WHO의 긴급 대응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나치즘을 교육받은 학술로 교육받은 정신과 의사들이죠. 교훈 됐어요. 기억상실제하고. 그래서 하는 이것이 기억상실제였어요. 다 까먹었어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이들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신경작용제. 네? 무력화라고 해서 쓰러뜨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뭐 누구에게 당하는 일인지 뭐에 당하는 건지 확인하려고 유튜브에 찾거나 관공서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전부 여러분들을 정신질환자로 몰고, 그건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뺏고 죽이기 위해서예요. 예? 정신질환자, 망상병 환자로 몰고, 재산을 강탈당해도 아무리 신고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자살방지원들, 그 심리치료라고 하는데, 긴급대응팀들, 그 경찰,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시민들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교육받고 비밀로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심리치료인데,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신경작용제로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쓰러뜨리고 펜타닐을 흥분 분노하게 돼서 칼빈하게 만들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면, 망상병 환자로 규정이 되면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다 강탈하고 죽이는 거예요. 왕복.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나치하고 731 방역부대 정신과 의사들을 데려다가 미국의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닭이나 오리처럼 산채로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감염 양성 무증상자들이 스스로 자살하고 사고 저질러서 사고 사고, 교통사고, 차량 급발진 사고, 이것도 정신건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만들어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고 산 것처럼 위장하고, 질병 산 것처럼 심장마비, 뇌졸중제 같은 거 쏴서 죽이고, 그동안 이제 질병인 것처럼 병원 들락날락하게 만들고, 관절염제, 근육통제, 뭐 호흡곤란제, 5만 가지 신경작용제 테러를 해가지고 24시간 납병원 하라고, 24시간 테러를 하는 걸 납병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살, 그 다음에 펜타닐 쏴가지고 이 가족들까지도 심리치료를 하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거짓말로 싸우게 만들고, 치료라고 펜타닐을 가족들하고 대상자에게 같이 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막 흥분 분노해서 펜타닐, 이 합성 마약, 저기 뭐 히로폰보다 500배, 300배에서 500배 강한 합성 마약을 쏴서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외부 치료라고, 예? 불산을 섞어서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자는 없어요. 흥분 분노해서 칼부림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조종을 해서 자살, 질병사, 범죄자로 만들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뺏고 죽이는 시스템이 나치 731 정신과 의사들이 신경작용제로 연구하고, 그것을 미국이 나치 731이 법정에서 그랬잖아요. 리른베르크 법정에서 우리가 그 정신과 의료인들이 우리가 전시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걸 개발해 놨는데, 이것을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한 게 아쉽다.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독일만 하더라도 아리안 민족만 우울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치즘을 시작했어요. 시민들에게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이러면서. 지금 정신건강의사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양성 환자는 전염병자를 양성 환자라고 하고요. 무증상 환자는 나치가 말한 질병 환자를 무증상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히틀러가 감염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뺏고 죽였어요. 그 법이 지금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나치 731 그 정신과 의사들이 직접 잡으러 다녔죠. 그리고 게토, 그 수용소를 전염병 관리구역이라고 불러요. 독일에서. 거기에 가둬놓고 재산을, 은행 재산이며 집이며 차량이며 다 강탈을 하고, 거기 가둬서 뭐 성폭행, 5만 가지 그냥 노여, 굶기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성폭행하고, 마음껏 유린하다가 결국엔 금리빨까지 뽑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죠. 태운다라는 건 방역이란 얘기예요. 물론 뭐 현대는 이제 현대도 뭐 다 화장을 하진 않죠. 이렇게 저기 뭐 산에다가 이렇게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묻었죠. 그런데 이렇게 태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집단으로 묻는다라는 건 방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직접 잡아다가, 그게 또 전염병 관리구역에다가 잡아다가 재산을 빼앗고
살점을 해서 죽였는데 이것을 정신과 의사들이 전시를 이용해서 신경작용제로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신경작용제 테러를 해서 망상병 환자로 몰아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고 집집마다 개인 집에서 죽이는 거, 개인 차량에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길바닥에서 죽이는 것을 24시간 납병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과거에는 개토 전염병 관리구역에서 죽였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그거를 만든 거를 법정에서 발표한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자살과 범죄사, 질병사를 유죄해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개발해 놨는데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전시가 끝나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 얘기를 미국이 듣고 이 정신과 의료인들 방역팀 731의 방역급수부대 의료인들 정신과 의사들 나치 게토의 정신과 의사들을 데려다가 미 육군 방역부대에 데려가서 테드 포트리 거기 데려가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라고 진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신경작용제를 나눠주고 심리치료라고 나치즘을 시키고 대상자에게 미스트화해서 쐈다라고 MK 울트라 프로젝트 그 원본에 나와 있어요. 수증기 가스 형태로 신경작용제로 화학무기로 테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시켰다. CIA 문건에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살했다는 얘기야. 자살, 조종, 마인드 컨트롤. 자살시키는 게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자살시키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는 거. 뭔가를 더 다른 거를 무슨 엄청난 걸 더 마인드 컨트롤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살, 질병사, 사고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야만이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라고 쏘는 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양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니까는 의료인들이 그러면은 불법이 되죠. 그러니까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코드를 차차차차 올리면서 망상병 환자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야만이 테러범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거했다. 그리고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했다라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야만이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신질환 코드, 망상병 코드까지 올리는 거예요. 응? 이렇게 치밀하게 나치하고 731 정신과 의사들 방역팀이 만들어 놓은 걸 미국이 사가지고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 육군 방역부대에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고 심리치료, 나치즘, 외부치료, 이 화학무기 테러를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비밀 방역이라고 WHO의 긴급 대응팀, 비밀 방역팀으로 세계 각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성이 됐죠. 정신건강의사회. 정신건강의사회는 나치하고 731이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그 시스템을 미국이 사들여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기본적으로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방역이라고. 비상사태 시, 자연재해 시, 전염병 발생 시 투입되기로. 예? 그래서 WHO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2017년도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 취임하는 달 취임하자마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서 여야당 국민들 몰래 그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예요. 그리고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몰래 만장일치로 일주일 만에 통과시켰어요. 역사상 전 세계에서 일주일 만에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법안은 없어요. 단 한 가지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상사태 계엄령이기 때문에 세계 안전을 위한다라는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라는 WHO의 비상사태 계엄령이기 때문에 거기 비상사태에 동의한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계엄령인 정신건강복지법을 국민들 몰래 개정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건강의사회가
긴급 대응팀으로 전 세계에 구성이 돼서 전 세계인들을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하고 있죠.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죠. 네?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살 방지원들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심리치료라고 집단 괴롭힘하고 그걸 환경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다음에 신경작용제로 고통을 주고 흥분시키고 분노시키고, 응? 여러 가지 증상을 이 신체에 여러 가지 증상을 일어나게 만들죠. 그런 식으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낫자고 731이 정신과 의료인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731 부대만 하더라도 방역 급수 부대였죠. 방역 부대였다는 얘기예요. 정신과 의료인들이 하는. 그들이 우리 국민들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테러범으로 규정했죠. 유관순하고, 예? 안중근 의사는 지금도 일본이 테러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 그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테러범으로 규정해야만이 재산을 받고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지금 정신건강의사회 방역팀이 그걸 21세기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코드를 매겨서, 응?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울증부터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코드를 차차차차 매겨서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합법적으로 죽이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신경작용제, 외부치료기, 심리치료 집단으로 괴롭히고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첫째, 이들의 노름에 놀아나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들을 범죄를 저지르고 사고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운전할 때 사고 나게 만들죠. 계속 막고 길 막고 별짓을 다 하죠. 사람들도 뛰어들게 하고. 왜? 사고가 나야 보건복지부에 사고를 났다라는 기록이 올라가고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쌓여서. 그 사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살방지원들이 여러분들을 층간소음, 이 심리치료라고 층간소음을 일으켜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층간소음 치료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억울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돕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신경작용 테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뉴스에 보면은 층간소음 당한 사람들이 다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죠. 예? 지금 칼부림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연인 살해 사건, 뭐 가족 동반 살해 사건, 할머니가 손자들을 칼로 죽이고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학생이 학부모하고 학생이 교사를 자살하게 만들고 가가지고 막 모함해서 심리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한테는 치료라고 신경작용제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를 해서 자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코드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택에를 가는 테러범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죽이는 단계예요. 이게. 응? 그래서 거기까지 코드 올리기 위해서 이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범죄를 일으키게 하거나 불법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에? 그게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이들이 차로 막고 막 째려고 막 집단으로 괴롭히고 층간소음 일으키고 차량 운전할 때 막 끼어들어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로 정신없이 만드는 게 에? 나치하고 731 MK울트라 프로젝트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만들어낸 조종 기술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추악한 일입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해요. 그 리른베르크 협약으로 약속을 했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대를 위해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비밀방해 하지 말아라.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다. 화학무기다.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음을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형이다. 세 번째,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마라.
비밀로 하라는 건, 국가가 비밀로 하라는 건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까지도 파괴하는 전체주의 나치즘이다. 어? 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5가지를 뉘른베르크 협약으로 나치하고 7.3일이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예? 뉘른베르크 협약을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만든 거예요. 즉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것이 나치 시스템이라는 거는 모든 기록을 통해서 다 기록이 돼 있고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말해주는 거예요. 응? 이 5가지가 경비 계엄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엄령이 선포됐죠? 계엄령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하잖아요. 예? 그리고 누가 죽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실만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기관장들을, 장관들을 탄핵을 시도했고, 그다음에 개정안 돈 이제 경제 국가 이제 살림하는 돈을 그것을 배정해주지 않아서 국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가 경제 또 시민들에게 지대한 피해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엄령이라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해서 군대가 동원됐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은 탱크하고 군대들이 동원돼서 어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놀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회의원들을 죽이거나 해야 할 수는 없어요. 국회의원들 업무만 정지시키는 거예요. 탄핵이나 다른 입법적인 그 국회의원들의 업무만 정지시키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알잖아요. 계엄령 선포한 것도 알고 SNS에 다 나와 있고 뉴스에 다 나오고 다 알잖아요. 절대로 한 명이라도 거기서 계엄령을 해가지고 군인이 민주당 국회의원 한 방만 쏴서 죽였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무섭느냐? 이 비상사태, WHO 비상사태 경비계엄령. 비상계엄은 전시에 준하는, 전시나 사변이나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고 군인을 동원해서 하는, 총칼을 이용해서 하는 계엄령이고요. 경비계엄령, 비상사태, WHO의 비상사태는 경비계엄령이에요. 의료인을 시켜서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으로 전 세계인들 20억 명, 30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국에 제일 안전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1년 전, 약 2년 전부터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단 WHO 비상사태, 전 세계의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뉴스에 나왔죠. 전국의 학교하고 도시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문을 완전히 닫았다는 얘기예요. 그 절반의 도시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소멸됐다라고 발표를 해요. 소멸은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남은 절반의 도시가 그러면 근리 인구가 다 몰린 거냐? 아니에요. 거기도 줄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절반 이상의 인구가 죽은 거예요. 활동을 못 하거나. 예? 그렇게 볼 때 20억 명 이상이 우리 전 세계에서 이 방역에 희생이 당한 건데 그것이 WHO의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할 뿐이다라고 제가 2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해왔는데, 며칠 전에 발음 안 되고 다 펜타닐 써요. 윤석열 또 써요. 별짓을 다 해요. 이게 조종하는 거예요. 신경계 증상인 것처럼, 환자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죠. 인구 비상사태라고. 여러분들만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국가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인구가 비상사태라는 건 뭡니까?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예? 계산을 해보니 몇 년, 몇십 년 안에는 끝난다. 인구만 봐서. 근데 이 비상사태, 이 WHO 비상사태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에서 방역하는 건 4년이면 다 죽어요. 미국이 발표한 대로 AI 생화학무기로 4년 안에 인류가 멸망당할 것이다. AI 생화학무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이미 작년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한 명 남은 인류가 이들에게 방역당하는 시간이 이제 4년 남은 거예요. 차차 그 4년 안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이 WHO 비상사태는 각 국가의 수장이나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비밀로 하겠다고 팬데믹 조약으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대통령이 발표를 못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죠. 이렇듯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됐다. 뭐 경제, 지금 재계 경제는 내가 제대로 말씀도 많이는 안 드리는데 개판이죠. 여러분들 나가보세요. 절반 이상이 다 문 닫았어요. 암흑의 도시예요. 전국의 도시가. 이게 방역이라고 다 약 때려 맞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뭐 우울증, 전부 양성 무증상으로 우울증 환자 이상 조현병 환자로 등록이 됐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울증 환자는 자택에 갈 수 있으니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약 존나 때려보니까 뭐 나가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사업 다 망가지고 다 죽고 문 다 닫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렇게 눕혀놓고 다 굶어 죽었어요, 우울증으로 죽었어요, 다 죽이는 게 이 짭이니, 그게 일이니, 이 꼴이 난 거죠. 인구는 줄고 경제는 파탄나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내가 유튜브 보니까는 난리예요.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난리고 다 문을 닫고, 하다못해 국가에서도 난리고, 뭐 이거는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까지 발표를 해요. 그리고 경제인들, 기업인들도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큰일 났다. 국가 망하기 직전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부터. WHO 비상사태 때문에 이것을 비밀로 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할 뿐이지, 과거에 IMF 국가 부도가 몇 번도 더 왔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상사태, WHO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계엄령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팬데믹 조약으로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심각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 인구수. 더 나아가서 4년 안에 전 인류가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4년 안에 이들 손에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왜 얘기하느냐, 이게 법이에요. 학술이. 제가 8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지 못하면 다 죽어요. 근데 의료인들은 왜 그러느냐, 그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서 하는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고 하는 법이고,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고, 그들이 배운 학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정신건강의사회 의료인들도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어요. 자신들 가족들하고 자식하고 부모까지도 치료라고, 동료들까지도 죽이고 있어요. 치료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지금 죽는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의료인들은 비밀로 하겠다고 서약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즉결 처형을 받아요. 손정민처럼. 손정민이 의료인이었죠. 걔가 갑자기 자살방지원들하고 펜타닐, 스테아린산 가시면 걔 몸에서 나왔죠. 목에다 갖다 때려 부죠. 이렇게 쫙 뿌리죠. A군이.
그리고 자살 방지원들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쫙 쏘로 따라가면서 쫙 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를. 그래서 손정민 몸에서 펜타닐하고 스테아린산 칼슘이 나온 거예요. 펜타닐은 정신건강의사예요. 우울증 치료제예요. 걔를 죽인 이유가 의료인인데 골든거는 의료인들의 신경작용제, 정신건강의사의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를 의료인들은 골든건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녹화를 했고, 그 A군하고 정민이는 의료인들이잖아요. 그것을 녹화를 했고 그것을 사회에 밝히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비밀로 하겠다고 의료법에 의해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면 즉결 처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겁낼 필요는 없어요. 일반 시민들은 상관없어요. 그거 비밀로 하겠다라고 서약한 적 없잖아요. 자살방지원들이요? 자살방지원들도 자살방지원 그거 등록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료증 받죠? 그거 취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응? 나 그거 취소하겠다. 응? 다 이들은 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을 이용해서, 악법도 법이라고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현명한 대처예요. 예? 가장 합리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누군가가 뭐 이것을 뭐 바꿀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내가 이거 8년 전부터 알렸는데 지금까지도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전 인류 30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응? 뭐 언제까지 죽어야 누가 해결하겠어요? 응?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어요? 응?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응? 정치인들하고 의료인들은 또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인들은 법으로 하는 거고 의료인들은 학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응? 자신들이 이걸 서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응? 자신들의 잘못이 들통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나치하고 731을 보세요. 걔네들이 뭐 방역이라고 해서 정신과 의사들 방역팀이 살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밝히지 않았으면은 자신들이 실토를 하겠습니까? 죽어도 실토 안 해요. 예? 자신들이 죽고 가족이 죽어도. 예? 인간이 이렇게 미련해요. 예?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예? 그것을 하지 말자고 리든베르크 협약, 국제법, 헌법, 조약으로 다 맺고 인류가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인류에게 지대한 비밀 방역, 인간 살처분, 비밀로 하라, 방역, 화학무기 테러, 의료인들의 양심을 지켜라. 이거 하지 말자라고. 인류에게 이것을 하면은, 누구든지 이것을 하면은 인류에게 지대한 피해가 가니까 어떤 누구라도 이 짓만은 하지 말자. 사형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21세기 100년이 고작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의료인들이 또 이 짓을 하잖아요.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응?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응? 그럼 매번 말씀드리지만 왕이 왜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였습니까? 그 권력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의료인들인데 양심을 어기고 왕무기를 죽이고 방역이라고 사회안전을 위한다고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신이 죽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권력 누리려고. 왕보다,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거든요. 탐욕을 채우고 있고 국민들 재산을 뺏고 테러범을 규정해서 재산을 뺏고 죽이고 국고를 치료라고 전부 강탈하고 엄청난 권력과 대통령 왕들도 누리지 못한 권력이에요. 이 비상사태 계엄령 계엄사령관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누리는 권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다 관장하고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시민들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하라는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거기에 취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인류의 미래 따위는 가족의 생명, 동료의 생명, 나의 생명 따위는
이미 사회안전이라고 해가지고 비밀로 하라고 다 합리화됐기 때문에 법으로 학술로 자신들은 법과 학술을 지킨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예. 사실은 그렇고, 예? 세세히 따지면 사실은 그렇고, 어찌됐든 이것을 진짜 양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의료인들도 말을 못하는 입장이란 얘기죠. 의료인들도 뭐 이런 분, 그렇게 욕심과 탐욕 때문에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밝히고 싶은데 손정민처럼 처벌받을까봐 말 못하는 의료인도 있어요. 다 응? 일괄적이진 않아요, 인간은. 예? 나치가 있었으면은 그 유대인들을 살리든, 응? 영화에 보면은 그 같은 그 독일인인데 유대인들 아이들을 구했던 신들러 리스트 있죠. 응? 자기 재산과 모든 재산과 생명까지도 위협을 다 이겨내면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냈잖아요. 응? 같은 나치인데도 틀린 거예요, 사람은. 예? 그때 같은 법과 학술로 한 건데도 틀린 거예요. 사람은 달라요.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보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거예요. 예? 지금도 100년 지난 나치즘인데 그 신들러 리스트나 우리 일제 민주주의와 주권이 파괴됐을 때도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인류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중에 다 드러나죠. 인간이 혼자 하나하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게 기록이 안 된다고요? 다 기록이 돼요. 신들러 리스트 그거 누가 기록했습니까? 옆에서 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기록이에요. 역사고. 그런데 이 사건은, 이 방역 사건은 의료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계엄령에 의해서 전부 기록이 돼요. 예? 자살방지원 뿐만이 아니라 의료인들 얼굴하고 신상하고 전부 사는 거. 예? 과거처럼 뭐 나치 치사밀이 들켰을 때 막 다 불태웠죠, 자료를. 안 들키려고.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국가에 다 기록이 돼요. 예? 그들의 얼굴까지도. 의료인들의. 치료라고 국민들에게 화학무기를 뭘 쐈는지. 전부. 어떻게 죽였는지. 무슨 코드를 매겨서 죽였는지. 무슨 약을 쐈는지. 예? 이것이 5천년간 인류가 목숨을 바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우리 현대인은 헌법에서 배웠잖아요.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단 권리를 다하라. 예? 지키기 위해서. 왜?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현대 인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마음껏 누리되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라라고 가르친 거예요. 의무와 권리를 다하라고. 마음껏 권리를 누리되 의무를 다하라.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8년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도 그렇게 줄고 이 방역에 경제에도 파탄 나고 이런 상황이죠. 엄청난 상황이죠. 이 저기 텔레비 보세요. 뭐 심리치료, 외부치료, 뭐 온갖 자살 범죄로 칼부림 사건, 뭐 차량급 빠지는 사건, 뭐 학폭 사건, 뭐 우울증 자살 사건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잖아요. 그 심리치료, 외부치료예요, 전부. 저 보건복지부 직원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방역인 봤다라고 인정을 하는 통화 기록을 제가 올려놨잖아요, 유튜브에. 보건복지부 직원이 거짓말합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수년간 봐주신 분들. 단 하나도 저는 허튼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전 세계인들은 목숨을 걸고 제가 어떻게 허튼 말을 합니까? 네? 양심 있는 데가 사람인데 짐승도 아니고 내 이득을 위해서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8년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유형을 얘기하고 해왔는데 그렇게 돼버렸고 지금도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의무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우리가 안 하고 누군가가 지켜줄 거다? 8년간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 예? 물론 뭐 역사에 기록되고 뭐 또 뭐 위인으로 남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할 필요도 없어요. 자유를 누리되 권리를 해야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법도 법이라고 받아들이고 제가 과거 시민단체 결성해가지고 진행했던 합법적으로 법안을 바꾸고 사회에 알리고 서로 화해하고 WHO에서 비상사태 선포해서 의료인들을 시켜서 서로 죽이고 빼는 방법이 아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시스템이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못한 거거든요. 자살 방지원 국민들 80~90%도 잘못한 거고 의료인들도 잘못한 거고 정치인들도 잘못한 거고 정부 기관들도 다 잘못한 거고 다 사용시킬 거예요? 우리가 WHO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모두 화해하고 같이 살고 다 잘못한 거니까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예? 뭐 이게 당한 국민들 모르고 당한 게 뭐 그 잘한 짓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도둑질 당했는데 누구 도둑질 당했는지조차 모르는 것도 누구에게 뭐에 당했는지 모르는 것도 잘못이면 따지자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잘한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화해하고 살 수 있는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것을 그냥 계속 넉놓고 있고 어딘가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라고 기다리고만 있고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전 인류의 20억 30억 죽은 거는 가장 낮게 제가 추산한 거예요. 가장 낮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는 저희 나라가 제일 안전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초기부터 계속. 그런데도 인구가 이 정도예요. 경제가 이 정도. 다른 나라는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규모가 비슷한 영국이 작년에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칼부림 사건이 400건이 채 안 났는데 영국에선 14,000건이 났었어요. 예? 그만큼 방역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테러공격시에서 제대로 빼앗고 여기 얼마 전에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 필리핀에서 사료 공장까지 지금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사료 공장. 비트코인 보이스피싱으로 재산 빼앗고 납치까지 해가지고 재산 다 빼앗고 그 공장 안에서 다 화장까지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개토예요. 전염병 관리고요. 나치하고 7.3의 수용소. 공장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양성 무증상으로 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자살방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방지원들은 이걸 이제 사업화 시킨 거예요. 과거에는요 요 암살조 있죠. 이은혜 사건처럼 조를 구성해서 한 명 한 명을 보험을 들여놓고 연인으로 위장을 시켜서 침투를 해서 보험을 들여놓고 죽였죠. 자살방지원이. 네? 자살방지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하는 집단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한 명 한 명 뭐 차량 급발진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양성무증상으로 등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처분 대상자라 그냥 무차별적으로 납치하고 재산 빼앗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떼어버리고. 예? 생각을 해보세요. 21세기예요.
캄보디아건 베트남이건 그런 공장들이 다 세워져 있는데 거기 납치되면 다 빼앗고 폭행당하고 죽임 당하는데 그냥 태워버리고 그걸 놔둔다고요? 세상이 그걸 왜 놔둬요? 합법이니까 놔두는 거예요. 방역이니까. 예? 나치하고 731이 개토 전염병 관리구역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 예? 감염자들을 잡아다가 재산을 빼앗고 거기서 죽이고 태웠듯이 그게 지금 나치즘 신나치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이게 합법화가 된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 뭐 어디 가서 뭐 여행객 뭐 저기 뭐야 여행 가가지고 죽었다 뭐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거기서 그냥 다 살처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법이기 때문에 감염자로 다른 나라에 가도 테러범으로 다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테러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화에서도 보면은 테러범은 어느 나라에 가도 국제법으로 해서 다 경찰들이 다 수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돼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민들 8, 90%인 자살방지원도 시켜서 다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예? 경찰이 죽이는 게 아니라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방지원들 암살조들을 시켜서 예? 그리고 재산을 뺏어서 나눠갖고 죽이는 거예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격에 교육받고 비밀로 해라. 아무도 못 밝히는 거예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계엄사령관이고 각국의 질병관리청이 계엄사령부가 된 거예요. 예? 전 세계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관장하는 예? 대통령도 관여 못하는 예?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